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요새 부동산 문제 관심 뜨겁지 않습니까? 네.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언제보다도 이 시장은 완전 얼어 있지만 관심은 뜨겁습니다. 지금 보면. 네, 많이 뜨겁습니다. 예. 지금 어떤 하락기의 초입인가요? 네, 보시기에? 일단 예. 지표상으로는 뭐 0.1, 0.2 이런 수준이니까 저는 예. 초입이라고 보고 예. 이제 2023년 한 2달 남았죠. 예.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고 우리 보시는군요. 저 앵커님이나 예. 저나 겪었던 예. IMF나 글로벌 때처럼 그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는. 폭폭 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그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전망은 막 30%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 1, 2년 안에? 내부적으로는 1, 20%고 예. 미국 금리 물가 안 잡히면 예. 3, 40% 가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힌다는 말씀은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더 계속 올릴 올리면 거고, 우린 따라가야 되니까 더 올릴 거고. 예. 근데 지금 벌써 이미 금리 조금 올린 거에 예. 시장이 지금 경색됐고 예. 역전세 났잖아요. 예. 역전세에서 지금 역월세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 여월세는 뭔가요? 역월세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을 차이가 나니까 예. 내려가니까 3억짜리 전세가 있었다. 예. 그럼 한 2억 5천으로 내려가면 5천을 내줘야지 그분이 나가잖아요. 예. 그럼 그분은 왜 나가냐면 3억의 이자가 옛날에는 뭐 60만 원이었는데 2%인데 예. 지금 4%가 되니까 120만 원 되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60만 원을 더 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예. 저쪽 동네는 2억 5천인 거예요. 예. 전세가. 예. 근데 당연히 가야겠죠. 예. 그럼 거기에 7, 80 정도의 갭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당연히 옮기고 있는 중이고 예. 그럼 주인 입장에서 그 빈 금액을 채워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보내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나요? 예. 더 낮춰야겠죠. 낮춰야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5천의 갭이 생기잖아요. 예. 그 5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갭 투자한 분들 중에 다는 아니고 예. 일부 계층에서 예.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젊은 분들이 특히 예. 작년, 재작년에 막 영끌하신 갭 투자에 분들. 예.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수익률 뭐 최소 100%다 이러면서 네. 그분들이 지금 대출길이 막혔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잖아요. 예.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입자한테 예.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빌리려면 이금융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금융권의 지금 금리가 최하 12에서 한 15% 사이거든요. 그렇게 빌릴 때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되죠. 근데 지금 전세 아까 그분은 그 대출이 4%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예. 세입자한테 부탁을 해서 예. 내가 그 차의 이자를 대신 내겠습니다. 예. 돈을 매달 보내드릴게요. 이게 예. 역월세입니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요. 그래요. 대구에서는 오래됐고 예. 서울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도요? 수도권 중에 저 뭐 금천구라든지 강서구 중에 저 전세가율 높은 데가 있어요. 예. 막 85%, 9% 예. 이런 데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투자한 사람들이 예. 좀 꽤 있다는 거죠. 금리를 못 견디고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적이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못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경매 나가겠죠. 경매 물건이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 제가 물가 얘기한 게 크다는 게 그거죠. 예.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면 예. 이건 점점 심각해질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 예. 제가 작년 초에만 말씀드릴 예. 때도 작년 연말에 올해 가을까지 기다려 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근데 예. 지금 올해 가을 상황이 올해 가을입니다. 제가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지금 드릴 말씀은 예. 파월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미국 금리가 물가가 잡히고 나면 그때 사라라고 그때 고민해라. 권유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미 튀어오르는 거 아닌가요? 네? 미국 물가가 예를 들어서 안정된다는 전망만 나도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전혀 안 집값이? 그렇죠. 안 그건 뭐 그렇습니까?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물가가 잡혔다고 해서 예. 금리를 예전에 그 여러 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있을 때 예. 금리를 낮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잡히질 못하고 다시 튀어오르는 예. 거죠. 그게 예. 이제 경험상 여러 번 있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폴보커 이번에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쉽게 낮추지 못할 안 낮죠. 예. 확실하게 신호가 뭐 몇 달 추세선으로 완전히 잡히면 낮출까? 예. 그럼 그거를 이미 미국 사람들 알고 있고 예. 전문가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서울에 이제 PB 센터가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계신 VIP 고객들은 이미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프라이스 리더들이 안 움직이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뭐 잡힐 가망성이 보인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바로 이제 집값 반응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해 버리니까요. 네.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은 후행적이잖아요. 약간. 예. 근데 그게 시장에서 안 나타난다 그러면 실제 예. 거래가 예. 그러면 작동이 불가죠. 그래서 물가가 완전히 잡히고 예. 6개월에서 1년 뒤 돼야 시장이 살아난다고 봐요. 저는. 아, 그러면 네. 물가가 완전히 잡히는 걸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집을 살려는 사람들. 그때부터 예. 살짝 고민하시는 거죠. 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 지금 뭐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청약 하시는 분들 지금 고민이 뭐냐면 저한테 이제 많은 문의가 예. 오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광명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명시에 이제 재개발 정책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새 분양을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주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주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막 12억, 13억까지 갔는데 신규 분양가가 한 9억, 10억 돼요. 예. 근데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 작년만 해도 다 그걸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예. 왜? 집값이 11억이니까 예. 새 아파트가 9억이면 2, 3년 그렇죠. 기다렸다 입주하니까 예. 살려고 기다렸다가 이분들이 다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포기할 수도 있는 더 떨어질까 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래가지고 예. 고민에 많이 빠지셨어요. 예.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은 제가 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지역 상황을 일단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국제 뉴스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2번 더 올리니까 예. 그걸 예측하셔가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나중에 오거든요. 예. 그걸 계산해 보시면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더 상승하든지 예. 그 가능성은 지금 거의 예. 없고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되든지 예. 11억이. 예. 근데 지금 벌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내려가는 경우 예. 그럼 내려가는 경우는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분양가하고 기존 주택하고 비슷하면 새 주택이 좋지만 기존 주택은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시간의 교회에 대한 자본의 예. 그렇죠. 계산을 하게 되는 예. 거고. 근데 만약에 20%가 내려간다고 예. 생각할게요. 예. 그러면 무조건 일로 가야 되겠죠. 예. 분양을 그렇죠.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럼 예. 미분양이 나잖아요. 예. 그럼 미분양이 나오고 그 다음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현장은 똑같은 분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못하면 분양가 자체를 내야 된다. 분양가가 약간 예. 하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속에서 계산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 예. 10% 내릴 때, 20% 내릴 때, 30% 내릴 때. 예. 그럼 내가 과연 10%를 감수하고 예.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예. 새 집이니 예. 들어가겠다. 예. 이렇게 예측해서 판단하시면 예. 일단 고민하는 폭이 많이 줍니다. 아, 예. 그러면 이 강남은 여전히 불패인가요? 보시기에 어떤가요? 뭐 그런 예. 강남은 지금은 불패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강남 미분양 나고 반토막 났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음마 아파트가 혹시 모르는 또 2030 또 저분들, 시청자를 예. 위해서 저분들 아까 알고 강남의 그 2011, 12년도에 예. 대우 썸밋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이 미분양이 처음 터졌죠. 예. 터지고 나더니 갑자기 음마 아파트가 쭉쭉 빠지더니 그때 최고가 13억 9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예. 마지막에 2007년 말에 예. 7년 중전. 최고가가요. 네, 예. 최고가가. 예. 근데 그게 7억 4천인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토막이 8천인가. 났었나요, 그때? 딱 거의 45% 정도. 예. 그거는 뭐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 뭐 앵커님이나 저는 다 실제로 예. 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몇 년 이어지다가 예.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대출 확대하고 아, 전세 예. 대출 늘리니까 예. 집값이 다시 이제 반등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죠. 아, 근데 강남은 지금 벌써 일부 지역, 예. 강남 4구라 그러면 강동까지 들어가는데 예. 원래 강남 2구라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 송파가 들어가서 3구가 됐잖아요. 근데 송파는 지금 제가 흔들리나요? 계산하니까 25%, 30% 벌써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27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20억 거래들이 매물도 많아요. 예. 근데 안 팔려요. 아. 20억 밑으로 내려가기 직전인데 예. 불과 10년 전엔 7억, 8억, 9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27억이라고 가정하면 예. 반토막이면 예. 14억, 15억 정도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낼 가능성이 지금 가까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불패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불패 신앙은 깨졌단 깨졌고, 말씀. 예. 네, 깨졌고 서초구가 마지막에 버텼잖아요. 예. 근데 서초구도 지금 이제 슬슬 지금 빠지는 게 좀 확산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부 이제 주요 신고가 나오는 거 예.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초구가 만약에 지금 저저번 달만 해도 예. 마지막으로 버티던 구가 서초구고 나머지 구는 다 하락이었는데 예. 저 한 달 전부터 서초구도 꺾였어요. 꺾였는데 예. 거래 비중이 이제 하락 거래가 있고 상승 거래가 있잖아요. 예. 상승 거래가 받쳐주니까 지표가 플러스로 나왔었는데 저번 달까지 예.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하락 거래가 더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예. 서초구도 예. 이미 다른 구는 하락 거래가 더 많고 예. 근데 그게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저번 주만 해도 보고서에 나온 게 다 하락폭이 다 커졌습니다. 예. 25개 구 중에 한 개 구만 하락폭이
0.3에서 0.29로 줄었지 예. 하락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 나머지 24개국은 저번 주에 0.2가 하락했으면 지금 0.23 예. 계속 그 수치에서 10%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게다가 매물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시장은 점점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패가 아니라 예. 더패가 될 수도 있다. 아, 어느 분이 강남이 얘기하시더라고. 강남이 더요. 다른 네, 데보다. 어느 분이 한 번 얘기하시더라고. 예. 강남 더패라고 그래서 예. 저거 말이 맞는 것 같다. 제가 강남이 좀 다른 데보다 더 패배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어느 지역별로 강남 안에서 예. 동네별로 좀 차등이 많을 것 같아요. 강남은 제가 볼 때.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 강남은 그래도 어떤 특히 젊은 분들은 오르는 것만 봐가지고 저기가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니 뭐 앵커님과 저는 겪어봤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2010년도인데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예. 10년 전 얘기인데 너무 올라서요.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죠. 설마 그때처럼 또 반토막 나? 이런 글쎄요. 생각을 좀 예, 앵커님과 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는 30%까지 그래요? 내려왔으니 충격이 한 번만 더 오면 예. 어떻게 될까를 한번 충격은 생각해보세요. 금리겠죠? 네, 금리 중에 또 대한민국의 금리는 이제 확정적으로 오를 예. 거고요. 확정적으로 금리 오는 거고 충격이. 네네,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상단이 벌써 5%까지 가 있으니까 예. 저 점도표에서요. 예.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 15억 대출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중에 그 전세 대출을 9억 이상 가진 분들이 갭투자해가지고 다른 집이 9억이 오르면 전세 대출 회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이번 정부에서 풀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네. 이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사신 분들 중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강남은 집값이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78%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의 78%가 변동금리인데 예. 변동금리 말고 혼합형 금리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은 고정금리 같은데 예. 1년에서 5년 사이를 선택해서 소유자가 예. 1년 거치고 그다음부터 변동 아니면 예. 5년 거치고 변동 이 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은행이. 예. 예. 근데 그게 2018년, 17년부터 팔았거든요. 예.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변동이 18, 이제 19, 20, 21. 딱 변동이 시점에 오는군요, 거의. 네, 내년부터 2017년도 막 오를 때 처음에 사신 분들은 예. 그때는 2% 뭐 1.5% 주택담보대출인데 예. 지금 변동으로 바뀌잖아요. 예. 5년 차면. 예.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물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 중에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버티기 힘들겠죠. 예. 변동으로 갑자기 갑자기 생활 이자가 수준을 탁 맞춰서 예, 했는데 뭐 거기 한 만약에 60%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그때 뭐 25억, 30억인데 예. 60%면 아유 어마어마한 예. 금액이거든요. 6, 예. 3, 18억이에요. 18억의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그걸 과연 버틸려면 연봉 1억은 기본에다가 예. 근데 그렇지 이것도 않은 버티기 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예. 거죠. 근데 그분들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럼 또 임대사업자라고 했었잖아요. 예. 제도가. 그래서 그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예. 그 매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올해부터. 매년 몇만 개씩. 예. 그 매물도 또 과세를 하는데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이미 서울에 매물이 너무 많잖아요. 예. 거래해놓고 6만 5천 개, 6만 개인데 거래는 1,000개가 되니 6만 4천 개 매물이 있어서 안 팔리는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하방 요인들의 예. 요소들까지 등장을 하면 내년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은행권 부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은행권이요? 예, 예. 네. 그 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게 무너질까봐 그러면 당국이 나설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던데. 당국이 예. 미국이 다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나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단편적인 얘기인 거죠. 예. 당연히 정부는 나서는데 예. 다 막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예.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느 나라가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나라가 가볍게 그걸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예. 없잖아요. 그건 예. 단편적인 거고 예. 우리는 리스크가 지금 우리 내부의 리스크도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분들 유예 있잖아요. 예. 대출 유예했는데 그 사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를 받은 분도 많아요. 예. 그분들 지금 이자가 올라갔는데 그걸 유예해 준다고 해서 예. 그럼 1년 뒤에 나아지나요? 1년 뒤면 내년 추석이잖아요. 예. 그때 뭐가 나아질까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때 가면 더 버블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 위험 요소가. 예. 거기다가 한계 차주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금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다. 미국의 금리를 당할 길이 없다. 예. 제가 볼 때. 우리 자체에서도 이미 취약성이 많은데 예. 미국의 금리까지 가중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급 사이드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또 공급도 느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도 말씀드리면 예. 기억나시죠?
17년, 18년에 분양가 상한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잖아요. 예. 그때 기억나시지만 저 세금을 좀 피하려고 예. 재건축 초과이익 이런 걸 피하려고 예. 이 강남의 일대 단지들하고 예. 좀 좋은 지역들의 단지들이 다 빨리빨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나라 역사상 조합이 그렇게 빨리 결성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데가 예. 없을 정도로 예. 진행을 해가지고 그 해에 많은 단지들이 사업 승인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 지역들이 입주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입주 물량이 올해는 입주 물량이 적은데 예. 내년에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래요. 공급 사이드도 또 늘어나요. 아,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 예. 올해도 예. 주택 가격이 이런데 예.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내년을 저는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내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대충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니고 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정부로서? 그럼 지금. 정부로서는 일단 1주택자 중에 연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필수적으로 예. 집값이 올라가는 거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투기성은 전혀 없고 예. 애들 때문에 필히 집을 예. 이사 가야 되는데 너무 오르니까 예.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사야겠다 하는 예.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투기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분들은 회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지금의 유동성만 넘어가면. 예. 그렇다면 방법은 이자 부분을 예. 이자를 낮춰주는 게 제일 좋지만 예.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자를 유예하는 형태, 아. 시간을 늘려주고 예. 그러면은 지금 소득이 생활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이자를 일가구 낼 수 있는 거- 1주택. 네, 1주택자도. 그러니까 1주택자. 진짜 예. 1주택자도 영끌에서 사시는 분들이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일시적 2주택자들은 예. 있는 집을 하나 팔면 되지만 예, 그렇죠. 한 집을 갖고 예. 무리하게 대출받은 분들은 힘들게 버티면 예. 자기 집을 날리게 되잖아요. 예. 그럼 거의 파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원을 먼저 해주고 예. 정부에서 차근차근히 뭐 30년 모기지로 바꿔서 더 걷어들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은 없지만 예.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는 예. 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만 100만 원이 없지만 5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럼 20년 동안 갚으면 되잖아요. 예. 이자 다 계산해.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준비해서 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지금 4억 이하만 지금 대책 나왔잖아요. 예. 뭐 금리 조정해 준다고. 예. 그건 이제 일부거든요. 그만큼 또 예산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뭐 부자 감사하고 이런 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 예, 재금이 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국민들의 어떤 이런 것에 뭐 신경을 안 쓰고 예. 자축 쓰니 당연히 아버지가 가정을 안 돌보면 당연히 예. 힘든 거는 자식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대책을 세워야 되기를 바라고 예. 했으면 좋겠고 예. 이미 우리 자식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고통을 좀 일단 감수할 준비를 미리 하시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1주택 분들은 정부가 그 대책을 하면 좀 구제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구제 구제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구제하면 집값 하락이 좀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는 거 그렇지는 아닌가요? 않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해도 못 견디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올린 그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 예. 소득이 없는데도 갭 투자한 분도 많아요. 아예 소득이 없이요.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돌려막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투기적 집을 늘리면서 예. 계속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예. 무리해서 여기서 갭이 나와서 좀 돈이 나오면 더 투자 이런 분들이 좀 꽤 계세요. 예. 그 물건들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진짜 실수요자로서 집을 살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쯤 돼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하반기쯤에. 최소한 내년 여름은 지나서 예. 청약 하시는 분들 빼고 아까 예. 청약 하시는 분들 아까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예. 그래도 내가 청약 받기 싫다 그러면 예. 아니면 청약 가격도 분양가도 내려갈 수 있으니 예. 라고 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예. 내년 가을이 적정한 시점이다. 고민하기 시작할. 시작할. 네네. 그때도 막 사야 되는 때가 아니고 고민하기 시작할 적정한 시점이다. 근데 시장 보시고 예, 시장 예를 상황 들어서 보고. 또 중국이 그때 버블 터지면 어떻게 되죠? 아, 중국도 위험하죠, 부동산이 지금 진짜. 헝다 사태는 심각하죠? 다 아시잖아요. 예, 예. 헝다 사태 뭐 저는 중국 여러분도 아시지만 네. 구글 번역기 돌리면 중국도 예.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어느 그 교수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예. 봤어요. 그때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제가 그뭐 알기로는. 예. 1위 업체인데 예. 1위 업체가 집을 짓지도 않고 대출 이자를 예. 시민들한테 내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가 그렇습니다. 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데모하고. 중국은 자치단체가 막 그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다 지금 예, 뭐 자치단체가 빚쟁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맞습니다. 예, 막 그 버블을
터질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만약에 터진다고 가정하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 수출액의 27%가 중국인데 예. 그럼 벌써 그 충격이 심리적인 요소에다가 예. 경색되죠. 바로 또 그런 까지 겹친다고 생각하면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더 심하죠. 예. 근데 그 그게 주- 무너지면 완전히 안 무너지고 무너질 때 대책을 세우겠죠. 예. 부분이라도 거의 무너지면 그렇죠. 좀, 예. 지자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1위 업체는 살렸지만 겨우 예. 지자체까지 도와줄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런 데서 무너진 게 나오면 갑자기 소비 심리가 얼잖아요. 예. 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는 수출이 일단 주는 게 보이니까 예. 벌써 우리나라도 심리적으로 매수 세력이 만약에 100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예. 중국이 부도할 때 뭔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럼 그 매수 심리가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도 심리는 또 더 늘어나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날 리스크도 또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 요인에다가 예. 외부 요인들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타임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한번 경우 여쭤볼게요. 네네. 자영업자들 그 임대료 이런 것도 내려가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상가 뭐 이런 것도? 임대료가 아니라 지금 폐업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상가들을 내놓으신 주인들은 예.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예. 그래가지고 상가가 1년을 비더라도 예. 재임대를 받겠다는 게 그동안 추세였습니다. 그렇죠. 위기 때마다. 예. 그런데도 결국은 못 버티고 시간이 장기화되고 2, 3년 넘어가면 예. 그때부터 내리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상가가 지금 폐업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작년에 자영업자 유예를 해준 바람에 예. 버텼다가 올해 그 폐업을 이미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 있죠. 1년 연장. 예. 이전에 이미 본인들이 계산해 보시고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예. 코로나가 풀리니까 아이러니하게 새로운 분들이 예.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사업해볼 마음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분들이 그걸 채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대료는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더 있습니다. 하락할 수 있는데 예. 새로운 분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약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내려가는 게 약간은 지금 횡보 상태. 예. 조금 내렸다가. 예. 근데 만약에 내년에 그런 사태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수요가 당해주니까 상가는 줄겠죠. 예. 임대 또 내려가고.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가 가격도 내려가나요? 이런 상황이면 일반 주택하고 다르게? 더 많이 내려갑니다. 상가는요? 네네. 예. 강남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에 다니시면 예. 임대차 붙여놓은 거 너무 많습니다. 예. 1층 상가에. 예. 괜찮은 길목이에요. 상식적으로 뭐 지방에 가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강남에 1층 대로변에 임대 옛날엔 붙이질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근데 그건 임대가 안 나가는 거고 상가 구매 가격 자체가 내려가나요?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예. 내려간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요. 당연하죠. 수익률이 줄었는데요. 예. 자본 수익률에 다 회귀하잖아요. 예. 수익률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예. 그거는 뭐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뉴스에 상가랑 일반 주택하고는 어떻습니까? 뭐랄까요? 하방 압력이. 일단 주택 시장이 보통 이제 상가가 원래 선행을 하는데요. 상가가 선행을 하죠. 이번에 경제 위기는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예. 정상적인 게 있을 때 뭐 경제에서 수요나 공급이나 외부 충격이 있으면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예. 상가가 먼저 타격을 받는 건데 예. 지금은 우리는 지금 가계 담보대출 이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지금은 거꾸로 예. 주택 담보대출의 문제들이 여기까지 이전되고 있어요. 전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상가 쪽으로요. 네, 왜냐면 예. 집에서 예를 들면 투자하신 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집을 보관하고 싶으니까 예. 갖고 있던 상가를 어떻게 해요? 팔아서 집을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예. 그런 현상들이 자꾸 도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메리트가 예. 주택에 대한 메리트보다 예전만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안전하지 예. 상가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비게 되고 예. 뭐 분쟁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가진 분들이 그동안 주택 쪽으로 많이 선호를 했죠. 예. 근데 기존에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사신 분들이 지금 가게가 한번 비면 네. 안 나가니까요. 보통 1년, 2년 원래 가격으로 버티다가 예. 결국은 내려서 타협해가지고 다른 데가 들어오고 이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상황이군요. 상가 가격도 임대료도. 이미 떨어지고 그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떨어지다가 예. 풀리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서 예. 버티다가 지금 이 위기 때문에 또 다시 횡보하면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은 약간 어떤 집값에 있어서 지금 하방 추세라는 거에 있어서 부인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네. 그 폭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이견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떨어지고 몇 프로, 예, 몇 프로, 뭐 몇 네. 프로랄까? 근데 교수님이 가장 가장 그 어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엔. 네네. 예.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다른 예측의 차이는. 일단 소득 수준.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을 그 어떤 재화의 대상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게 대출이라는 제도가 나온 예. 거고 대출 제도에 대해서 금융 위기나 이런 걸 겪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다투기로 했고 예. 그럼 이건 정해진 팩트고요. 예. 나머지 제 소득이 이거를 감내할 수 있고 대출하고 더했을 때 네. 감내하는 가격이라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걸 계산해 보면 예. 노무현 정권 때 주택 이제 지수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 부담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HAI. 예. 그게 노무현 정부 때 163인데요. 네. 이 수치가 100일 경우는 예. 평균 중위가격 소득자 분이 예. 평균 중위가격의 주택을 샀을 때 예. 100일은 25%의 소득 중의 일부를 원리금 상환에 투입된다는 예. 비율입니다. 예. 그러면 200이면 몇 프로인가? 50%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정권 때 163을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35%, 40%. 예. 35% 정도 됐죠. 근데 그때 미친 집값이라고 막 하다가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35%가 넘어가고 40%가 되니까 부담이 된 선에서 꺾였잖아요. 예. 꺾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예. 그래서 더 꺾인 건데 예.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203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친 집값이 163인데 작년 말에 203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예. 203이라는 얘기는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평균 정상적인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예. 자기 소득 50%를 내고 이런 걸 소득 분포로 예. 비교를 해보니 예. 서울의 70% 이상이 뭐 자영업자는 따로 계산을 하고 근로자 비율을 보면 비교하시면 되겠죠. 네. 근로자 중에 70%가 연봉 6천, 7천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네. 소득 빼고 세금 빼고 이러면 예. 한 6천만 원 받으신 분들은 월로 하면 500인데 예. 한 460밖에 안 받으세요. 예. 그러면 그 6천만 원 월급을 받는 분들이 한 56% 되거든요. 예. 7천만 원까지 한 70% 넘고. 예. 그러면 유주택 보유자 빼고 나면 예. 50%가 되잖아요. 서울 가까이. 예. 그럼 나머지 계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연봉 5천 수준이거든요. 예. 5천도 많은 돈이지만 예. 그 5천만 원에 소득 50% 빼면 250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집값에 예. 이자를 계산해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아, 예. 물가도 올랐잖아요. 예. 250으로 생활을 했는데 2인 가구가 예. 물가가 10% 올랐으면 25만 원을 펑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쪽에서 또 25만 원, 30만 원 오버가 되면 예. 5, 60만 원이 미스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방법은 뭐죠? 예. 집값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지면 수요가 집값이- 받쳐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 예.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오려면은 정상적인 게 제일 안정적인 걸 보니까 수치가 120 정도일 때 예. 그때가 제일 거래가 퍼센티지는 정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00까지 수치가 예. 왔으니까 120이라는 수치까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40% 하락인 거죠. 40% 하락이요. 네. 그런데 예. 중간에 이제 또 대기 수요나 예. 또 가수요나 예. 정부의 정책들이 가세를 하면 예. 그거를 또 이제 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대출 확대만 없다라면 예. 40%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지표에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외부 정책이나 뭐 경착륙, 예. 연착륙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뭐 대출 완화 정책이나 이런 거 쓴다 그러면 30%를 폭이 줄 것이고 예. 근데 게다가 외부 충격이 온다 그러면 거꾸로 떨어질 수도 50% 있고. 늘어갔고 예. 그래서 제가 최소 2, 30% 예. 최대 4, 50%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외부 충격은 미국의 금리. 근데 미국 물가 안 잡히면 6% 가지 않을까요? 예. 잡히면 당연히 근데 내려오겠지만 문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잡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석유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선물 가격 뭐 와인컵님도 아시지만 6개월 뒤를 봐야 되잖아요. 예. 6개월 뒤 지금 우크라이나 식량 사태로 뭐 식량 공급이 오는데 그거 내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올해 지금 심어가지고 가을에 나서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예. 선물 6개월 계산하면 예. 답이 없잖아요. 내년 6월은 더 심한 거죠. 그래서요. 이게 그러니까. 농작물이란 게 금방 뭐가 전쟁이 끝난다고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 씨를 그럼요. 뿌려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선행하는데 예, 그 그걸 선물까지 계산하면 2년은 가야 되지 식량이 나오는데. 예. 그럼 2년 동안은 이 물가가 내려갈 일이 없죠. 식량 부분에서는. 예. 에너지 부분도 뭐 러시아가 땡깡 핀다 그래야 되나? 예. 그렇게 쉽게 내려가 있습니까? 예. 저 뭐 다른 요인 갖고 쉽게 시장을 판단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볼 교수님 때.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집을 무리해서 사신 분들의 고민은 좀 깊어지겠습니다. 네, 근데, 깊어집니다. 실수요자, 많은 어떤 집 없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네, 가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정상화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겁니다. 이제 기회라기보다는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판단하실 것 기대하시겠죠. 같고. 예, 예. 예, 하여튼 다들 집을 사실 분들은 기회를 잘 어떤 정상화되는 모습 과정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무리를 해서 이미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과 본인의 경제력. 예. 근데 자산 관리 좀 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예. 진짜로. 괜히 욕심 내지 마시고. 예, 무리해서 사신 분들한테 한 말씀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네. 그 전망 과정을 어떻게 버텨나가시라는 조언 한번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일단 이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좀 표현하면 네. 뭐냐면 나쁜 행동이 버티고 유지해 나갈 때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단계들 예.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택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다주택 사업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리해서 확장한 분들이 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예.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을 때 예. 유동성이 막히는 순간 은행에서는 한치의 어떤 동정도 안 합니다. 아, 예.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경매로. 예. 예.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 본인의 자산 가치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이익이 줄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집을 3개, 6개가 있다고 하는데 예. 3개를 처분하면 예. 여기에 대출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부담에서 벗어나잖아요.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네. 일단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그렇죠. 맞다. 냉정하게 예. 판단하셔야죠. 예. 지금 뭐 이자 근데 계산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다주택자분들은 뭐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네네 알아서 못하고 그냥 장밋빛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한 말씀 다주택자도. 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그 영끌한 젊은이들. 네, 이분들은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제가 볼 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예.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영끌한 젊은이들도요. 네, 네. 1주택. 젊은이들 얘기입니다. 아, 예.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비싼 집을 영끌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강남에 영끌한 1세대 1주택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신 거고 예. 일단 정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손해를 얼마나 볼까요? 예. 글쎄요. 거의 안 봅니다. 아,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2019년, 20년, 21년에 사신 분들이 아, 예. 내려왔다 그러지만 지금 과감하게 털면 예. 진짜 손해봐도 5% 10%입니다. 그죠? 총액 예. 대비. 예. 그러면 집값이 계속 안정돼서 더 내려가면 이분들이 파는 것도 1조가 돼요. 본인을 예. 위한 투자가 돼요. 왜? 더 내려가니까. 팔으면 더 내려가는데 1조를 하잖아요. 예. 그럼 더 내려갔을 때 다시 투자했을 때 그 갭이 만약에 지금 1억을 손해보더라도 예. 2억을 더 내려간다라면 그럼 시장이 안정되고 예. 국민들이 소득이 안정되고 펀더멘털이 살아나서 다시 올라갈 폭이 높잖아요. 예. 그럼 그때 다시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예. 지금 1억은 손해보지만 예. 2억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이미 1억 흑자라는 어떤 이익이 예. 나오니까 제가 볼 땐 그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예. 빨리빨리 파시고 예.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다 같이 정상화된 시장. 전 국민이 다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